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나갈 건데,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보통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까지 쓰는데, 더 쓴 사람도 있고, 저는 네 개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더 써도 돼요. 근데 더 써봐야 뭐 큰 의미는 없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두 개의 이평선을 해석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나가야겠죠. 가장 이제 적은 수의 이평선이니까 우리가 보통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짧은 기간 값을 가진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단기 이평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기간 값이 긴 경우를 장기 이평선이라고 해요. 단계적인 거긴 해요. 만약에 단기 이평선을 7일선하고 22선을 비교한다 치면은 7일선이 단기선이고 22선이 장기선이 되겠죠. 그다음에 51선하고 102선을 비교하면 51선이 단기선이 되고 102선이 장기선이 되겠죠. 단계적인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런 단기선이 있어요. 단기선은 요것을 이렇게 빨간색깔로 할게요. 단기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기선이 있어요. 이거는 노란색깔로 해볼까? 이거는 그냥 써요. 가령 뭐 MA한테 MA 20이라 해볼까? 20이라고. 얘는 MA 10. 오라가기 힘이고. 일단 씁시다. 그죠? 이러한 배역도예요. 장기선이 밑에 더 받쳐주고 단기선이 위에 있는 경우.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위에 있고 단기선은 밑에 있는. 이러한 배열 상태를 우리가 안정적인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배열도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 이 강단이 그량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장기 입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20개면은 20개의 캔들, 즉 20개의 캔들만큼의 시간, 주봉이라 치면은 20 곱하기 7, 140초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평단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평균적인 가격보다 최근 5개, 5주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위쪽에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가격이 이전의 가격에 비해서 최근의 가격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기간값이 기니까 옛날에 해볼게. 옛날에 이 정도 가격이었어. 과자가. 근데 최근에 가격의 평균 흐름을 보니까 가격이 이만큼이야. 그 말이 뭐죠? 과자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단기평선이 장기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이런 배열들을 우리가 정배하려고 한다. 변호사니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 상태의 배열도를 바르정자를 써서 정배열 상태라고 합니다. 정배열 상태는 결국에는 무엇을 상징한다? 상승 환경을 우리가 상징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거꾸로. 근데 단기선이 밑에 있고 장선이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진다면은 위치 관계예요. 맞죠? 우리는 단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상태는 역배열이라고 우리가 역배열은 하락 환경 상징하게 되고 하락 추세를 관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 배열제 자체가. 뭐냐면은 좀 긴 시간 동안 만들었던 과자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평균 가격을 보니까 500원이야. 그러니까 장기적 크게 본다면 지금 이 과자 가격은 하락가 보니 추세인 거죠.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단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밑에 있으면 역배열 상태라고 얘기하고 배열도 여기라고 하고 역배열은 하락 환경을 살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위치 단기선이 밑에서 받쳐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배열이고 단기선이 위에서 막아서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역배열 상태인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이평선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해요. 가령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이 기울기가 당선이 바뀌고 영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평선을 보면은 이거 중립적인 경우도 있고 섞인 경우도 있어요. 즉 이런 다양한 방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평선이 이런 위치관계 플러스 위치관계가 이제 정배열, 역배열인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방향을 봐야 돼. 봐야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경우는 뭐냐면은 배열도는 정배열이야. 자, 배열도부터 봅니다. 두 가지 봐야 돼요. 배열도. 단기평선이 위에 있네. 단기 밑에 있고 정배열이보다 정배열이니까 당성 환경에 과학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평선의 반응이 중립이고 장기도 중립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단기평선이 기울기가 중립, 기울기 0이죠. 단기적인 횡보 추세. 그 다음에 장기평선도 기울기가 0이야. 단기적인 횡보 추세. 그러니까 애매한 박스 보안에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올라가는 이런 항상 속이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정변이니까 상승 쪽 환경이 느낌이 나는 부딪히면서도 중립적인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기평선의 방향도 상승 방향이 이평선이고 장기평선도 양의 기울기의 가정. 즉 그리고 배열도도 정배열이야. 장기가 밑이죠. 즉 배열도도 정배열이야. 즉 상승 환경을 해석하죠. 그 다음에 단기평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야. 즉 단기적인 상승 추세죠. 그 다음에 장기평선도 기울기가 양이야. 즉 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야. 맞죠?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 정배열이라고 해요. 완벽한 정배열. 실질적인 정배열이 상승 방향이 되려면은 정확하게 되려면은 기울기까지도 둘 다 양이어야 돼요. 양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그리고 배열도도 정배열해야 되고. 이런 경우로는 이제 완전 정배열이라고 해요. 배열도 플러스 이제 기울기 방향. 이 모두 이제 조건을 충족하고 이런 구간이 뭐냐면 완벽하게 상승장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이평선들이 다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시력이 발생해요. 받쳐주다가 또 고점을 찍었어. 그러면 보통 장기선까지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평선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어. 장기평선이 이렇게 돼 있고 단기평선이 이렇게 내려가. 근데 배열도는 어쨌든 간에 단기선이 위에 있잖아요. 장기선보다. 그러면 어쨌든 상승 환경이야. 정배열 상태긴 하지만은 이렇게 장기선이 음의 기울기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냐. 단기적인 조정이 막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보통 장기평선 가지고 왔을 때 양의 기울기에 가지기 때문에 단기평선 지지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행보해서 다시 한번 얘의 기울기를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다시 한번 단기선이 양의 기울기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받쳐줄.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즉 단기평선의 음의 기울기에 가졌다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단기적인 요정파에 속하고 그렇죠? 하락 파동에 속하고 하지만 장기평선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평선은 양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상승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또 만약에 단기평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진 상태고 단기평선이 이런 식의 상태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이러면은 보통 뭐냐면은 저항을 맞고 있다가 기술적인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것도.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성과 배열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을 해서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배열도 어쨌든 정배열이면은 상승 방향에 속하는 거고 역배열이면은 우리가 이제 하락 환경에 속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단기평선의 방향 자체가 양이다. 그러면 상승 추세, 음이다. 하락 추세, 연이면 중립 횡보 추세다. 근데 단기적인 이평선이 양이면은 단기적인 하락, 상승 추세, 단기적인 횡보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 단기선은 단기적인 횡보, 상승, 하락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큰 추세를 판단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지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단기선이야. 이거는 121선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히메이를 한 10일 정도 해볼까요? 일을 해보고 가지고 지어볼게요. 이거 지우면은 타격을 봅시다. 이런 상황이에요. 회전해 봅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게 장기선이잖아요. 이게 121선이에요. 120이고 이게 20이에요. 기압값이 긴 거와 짧은 거보다 위쪽에 있죠. 오래간 가족이 오래간 보다 한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뭐예요? 이거는 하락수세라는 거예요. 맞죠? 하락하는 이 때문에 쇼트 치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바뀌고 얘도 음의 크게 봐서 음의 방향이죠. 즉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야. 단기적으로 방이 올라가죠. 이게 뭐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정을 맞았지 단기 추세선을 나와. 매일 음의 기울기니까 저항선이 된다고 했죠. 즉 여기서는 정을 만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병선만 봐도 큰 추세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은 뭐죠? 다시 한번 음의 기울기, 음의 이유. 이 이후부터는 베어터가 단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밑에 있으니까 하락 구간이 뭐죠? 하락 구간. 얘도 하락 구간이. 그러다가 이평선 자체가 중립적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기선도 왔다 갔다 되죠. 이런 중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뒤에부터 뭐죠? 다시 한번 양의 기울기고 베어터가 단기선이 밑에 있게 되고 단기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여기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죠. 음의 기울기로. 근데 단기선에 받쳐주니까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뭐죠? 우리가 크로스 개념이 체마지 건데 장기전의 방향 배열도하고 단기선의 배열도의 방향 위치가 바뀌죠. 이 구간에는 단기가 위에 있고 장기가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교차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 다음부터는 단기보다 장기가 위에 있게 되죠. 이러한 크로스 시그널 자체가 뭐냐면은 앞으로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격을 보면은 이때 시간 나온 건 이때부터 이렇게 주제 바뀐 시그널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평선 가지고도 어느 너 주제를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섀도우가 크고 이해하시면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배웠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또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배열도를 바꾸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선이 이랬어. 이게 이 선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단기 이평선 얘를 우리가 장기 이평선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정배열 상태였어. 맞죠? 정배열 상태. 근데 이거를 역배열로 만들려면은 위치를 바꾸려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든지 간에 얘네가 이렇게 교차해야 돼.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뚫어줘야 돼. 뚫어야지만 이 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나줘야지만이 단기가 위에 있고 장기가 밑에 있던 게 단기가 밑에 있고 장기가 위에 있는 걸로 배열도 바뀌게 된 거죠. 이 교차하는 기점 왼쪽 기준으로 보면은 배열도가 정배열이죠. 맞죠? 보통 장배열이 이제 단기선이 먼저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역돼야 되겠죠. 즉 배열도를 바꾸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크로스 교차해야 된다. 교차. 배열도를 닦으려면은 교차해야 돼요. 교차. 이평선 두 개의 이평선이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맞죠? 그래야지만이 배열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차, 이때는 이게 장기선이면은 장기선이 어쨌든 위쪽에 있고 단기선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열이지만은 이거를 뚫어줘가지고 단기선이 뚫어져가지고 배열도가 단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정배이 되는 거죠. 즉 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바뀔 수 있는 대전제가 크로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크로스가. 이해하시겠죠? 크로스가 된 다음에 배열도가 바뀐 거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정배열은 상승 환경이고 그다음에 역배열은 하락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크로스, 두 이평선의 교차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줘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용하는 것은 55일선하고 105일선. 요 두 개선이 교차하는 순간 가령 상승장이었어요. 상승장에는 보통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올라와요. 이렇게 다양의 기울기 가져요. 이거를 내가 이 색깔로 해볼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단기선이고 장기선이에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됐던 근거가 뭐냐면 쭉 가다가 교차라든 돼가지고 이게 방향을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도 바뀌면서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오거나 혹은 이게 지켜지다가 이건 지켜지다가 얘가 단기선이 깨버려요. 깨가지고 얘를 크로스 만들어버려. 급락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 유지가 되다가 요 시점 기준으로 배어도 바뀌잖아요. 이때는 상공 추세의 흐름이야. 상승 환경이에요. 맞죠? 배열도가 단기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뭐예요? 방향 자체가 역배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단기선이 밑쪽에 있으니까. 이 시그널, 이 추세에 대한 반전을 또 이거 예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를 가령의 빨간 색깔을 장기선 이렇게 105일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55일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파란색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교차 이 시그널 다음에는 시간을 뜨고 동시에 방향 자체가 음으로 다 바꿔있는 이 환경에서는 절대로 음을 안 쳐요. 무조건 숏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배열 상태잖아요. 빨간 색깔이 위에 있으니까 역배열이죠. 단기선이. 근데 이게 교차가 되면서 양의 방으로 바뀌는 이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쳐주고 미인다 해도 장기다 해도 받쳐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탈하잖아. 이탈하는 것부터 이제 이게 저항의 영역을 받게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큰 시간 단위에서도 굉장히 활용 잘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그널 교차 이후에 발생했던 맞죠? 배열도 강성이 달라지죠. 이거는 이제 단기선이 위에 있고 장기선 밑에 있잖아요. 이 이후부터는 숏 방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이의 영역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또 일목할 때 설명드릴 건데 구름대가 된 거예요. 구름대. 음의 구름대. 이 사이 영역이 저항의 영역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더크가스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다시 조정 흐름이 나오는 거. 맞죠? 이런 배열도를 봤을 때 배열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줘요. 그리고 활용도가 크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정배열이 뭔지, 역배열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배열도예요, 배열도. 단기평선이 밑쪽에 있고 밑에 있고 장기평선이 위에 있다. 그럼 이 배열도를 뭐라고요? 넉배열이라고 하는 거고 단기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평선이 밑에 있는 배열도 상태를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배열도 위치 관계 플러스 뭘 봐야 된다고요? 방향성도 봐야 된다고. 각각의 방향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평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강배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 장기평선의 방향을 가지고 장기적인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도는 전체적인 환경이 전체적으로 상승 환경에 속하느냐. 독배열은 하락 환경에 속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정배열은 우리가 이제 상승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평선이 막 뒤죽박죽 섞여. 그러면은 막 섞여 있는 이 상태는 중립적인 행보의 과정에 속한다. 미추세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도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기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매매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매매 타점을 자체를 쓰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을
판단하는 시그널 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하죠? 우리가 매매 타점으로 들어갈 때 활용하고, 우리가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